친구들 안녕. 오늘도 꿈나라 여행을 같이 갈 현이 언니가 왔어요. 오늘 들려줄 우르르 쾅쾅 옛 이야기는 늙은 어머니의 지혜랍니다. 우리 친구들 그거 아나요? 어른이 되면 경험이 쌓여서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롭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진 지혜를 함께 들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늙은 어머니의 지혜를 들어보자고요. 오케이, 렛츠 고!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이야기, 늙은 어머니의 지혜.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한 소년이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늦둥이로 태어난 소년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죠. 그런데 그때는 부모가 70살이 넘으면 산에 버리는 고려정이라는 풍습이 있었죠.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소년은 어머니가 70살이 되자 너무 걱정스러워서 밥도 먹지 못했죠. 어머니가 보다 못해 아들에게 말했어요. 얘야, 일도 못하고 쌀만 읍새는 늙은이가 더 살아서 뭐 하겠니? 법을 어겼다고 너까지 벌 받지 말고 어서 나를 산에 갖다 버리렴. 아니에요. 절대로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소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산속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 어머니를 숨겼어요.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모셔야겠다. 그날부터 소녀는 끼니 때마다 밥을 날라다 드렸죠. 어느 날 소녀는 물건을 장에 사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장사는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더래요.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궁금해진 소녀는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서 물었어요. 저기 벽에 붙은 글을 한번 읽어보렴. 앞으로 이 나라가 어찌 되려나. 아이고 참나. 한 아저씨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벽에 붙은 종이에는 중국에서 온 신하가 가지고 온 3가지 문제가 적혀 있었어요. 첫째, 구불구불한 구멍이 있는 구슬을 가느다란 실로 꿰맬 것. 둘째, 굵기가 똑같은 나무의 위아래를 가려낼 것. 셋째, 크기가 똑같은 2마리의 암소 가운데 어미와 새끼를 가려낼 것. 중국에서 온 신하는 만약에 이 문제들을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치, 저런 문제를 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어떡해요. 이제 우리나라에 큰 일이 닥치겠구나. 어쩌면 좋아, 세상에나.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으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온 중국 신하를 미워했어요. 얘야,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저녁 무렵 소년이 밥과 반찬을 가지고 움막으로 오자 어머니가 물었죠. 다른 날과 달리 아들 얼굴이 어두웠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애미 눈은 못 속인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거라. 소녀는 오늘 장에 가서 보고 들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래? 아이고야, 그거 참 큰일이로구나.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 걱정 마시고 어서 드세요.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소년에게 문제 푸는 방법을 일러주었죠. 아, 그렇군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소년은 어머니의 지혜에 감탄했어요. 오래 살다 보면 듣는 게 많아서 자연히 지혜가 쌓여서 알게 된단다. 어서 대궐로 가서 임금님의 걱정을 덜어드려라. 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소녀는 한 걸음에 대궐로 달려갔어요. 너는 누구냐? 대궐 문을 지키고 있던 문지기가 소년을 막았어요. 저기요, 중국에서 온 신하가 낸 문제를 제가 풀려고 왔습니다. 이런, 너 같은 꼬마가 말이냐? 문지기들이 소년을 거칠게 밀었어요. 아니, 어린 것이 누굴 놀리는 게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머리를 식히기 위해 바람을 쐬러 나왔던 임금님이 그 모습을 보고 말았죠. 여봐라, 그 소년을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라. 병사들은 소년을 데리고 임금님 앞으로 갔어요. 네가 정말 문제를 풀 수 있느냐? 그러하옵니다. 소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이 소년이 문제를 푼단 말이요? 아이고, 임금님 믿지 마세요. 얘기를 듣고 온 중국 사신은 소년을 보자마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러고는 속에 구불구불한 구멍이 나 있는 구슬과 가느다란 실을 내놓았죠. 소년은 뜰에 나가 개미 한 마리를 잡은 뒤 실끝을 개미 허리에 메었어요. 그러고는 개미를 구슬 한쪽 구멍에 넣고 반대쪽 구멍에는 꿀을 발랐죠. 그러자 개미는 실을 끌고 꿀 냄새를 따라서 구불구불한 구멍 속을 이리저리 돌아서 구슬 반대쪽으로 나왔어요. 구슬 반대쪽으로 잘 꿀 냄새를 맡으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정말 놀라운 지혜로구나. 마음을 졸이며 보던 임금님과 신하들의 얼굴이 아주 밝아졌어요. 보통이 아니군. 그럼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아라. 중국 사신은 안이 꼽다는 얼굴로 팔짱을 끼며 말했죠. 소녀는 큰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오게 하고는 위아래가 굵기가 똑같은 나무를 띄웠어요. 그러고는 자랑스럽게 말했죠. 물에 가라앉는 부분이 나무에 미치고 위로 뜨는 부분이 나무의 위입니다. 이런 괘씸한.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 중국 사신은 이번만은 풀지 못하겠지 하는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소년은 자신만만하게 대꾸했어요. 이것처럼 쉬운 문제는 없지요. 두 마리의 소 앞에 먹이를 가져다 주십시오. 신하들이 얼른 먹이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러자 암소 한 마리가 먼저 먹이를 먹었지요. 먼저 먹이를 먹은 이 암소가 새끼이고 나중에 먹은 암소가 어미입니다. 새끼를 생각하는 어미의 마음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거든요. 참,
참으로 놀랍도다. 과연 놀라운 지혜야. 임금님과 신하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소년을 칭찬했지요.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가진 소년이 있다니. 작은 나라라고 함부로 무시하면은 안 되겠군. 중국 사신은 크게 창피해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춤을 추며 기뻐했대요. 아이씨구. 임금님이 소년에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나라의 큰 걱정거리를 말끔히 씻어주었구나. 너에게 큰 상을 내릴 테니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을 말해보아라. 소년은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어요. 상감마마, 고려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소년이 뜻밖의 말을 하자 임금님과 신하들은 눈이 동그래졌어요. 상감마마, 이번 문제를 푼 사람은 제가 아니라 고려장을 피해 산속 움막에 숨어 사시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랬구나. 여봐라. 어서 가서 소년의 어머니를 모셔오너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가마를 가지고 산으로 가서 소년의 어머니를 모시고 왔대요. 임금님은 소년의 어머니를 기쁘게 맞이한 뒤 큰 잔치를 열었어요. 오늘부터 고려장을 없애노라. 앞으로는 늙은 부모님을 집에서 오래오래 모시고 살도록 해라. 잔치가 시작되자 임금님이 힘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임금님 만세! 만세!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얼싸안았죠. 그 뒤에 소년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재밌게 들었나요? 역시나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소년과 어머니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죠. 오늘 그러면은 우리 지혜로운 엄마와 함께 눈을 꼭 감고 자장자장 같이 할까요? 좋습니다. 이불 속으로 쏙 굿나잇. 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맘들. 사람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현재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덕분이랍니다. 또 노인들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고 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래야지만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받던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리 엄마들도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